요구와 2024년 회무 추진 방향은 해현 경장의 자세로 새해 회무에 임할 것입니다. 지난해 약국 현장에서 약권 수호 및 국민 건강권 실현을 저해하는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근절 등 제도 개선에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최강훈 집행부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 해소를 위해 약국 균등 공급을 계속 실시했으며 해당 문제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제화에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을 통해 불용의약품 해소 및 경제적 손실을 보존하고자 전국 145개 제약사로부터 반품 협조 확인을 회신받았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근절을 위한 약사법과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제화를 시작으로 의약분업 이후 지역약국 현장에서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부당한 관행을 근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가장 큰 화두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시행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한약사회는 교묘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진 플랫폼 업계의 약 배달 시도를 회원의 협조와 참여를 통해 저지한 바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비대면 진료 체제를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을 통해 약사 직능이 폄훼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약사사회의 뜻을 반영했고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약품 대면 수령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대한약사회는 앞으로도 약권 수호에 이어 직역 확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급속한 변화는 단지 우리 약사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더 나아가 우리 인류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즉 피한다고 피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을 끌려가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약사 직능 또한 지금까지 사고와 관행으로는 약사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조급하지 않으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와 약국의 사회적 역할과 직역 발전에 회무 운영의 비중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맞춤형 건강식품, 소분 관련 건강기능식품법 개정, 요양병원 약사인력 기준 개선 및 추진, 약국 서비스 플랫폼 개발 추진, 약사관리제도 개선 보완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약업계의 지각 변동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 속에서 대한약사회는 준비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또한 약사의 전통적 책무는 물론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미래 약사로 도약하는 데 대한약사회는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약사는 보건의료의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전문가이며 지역 주민의 건강 지킴이입니다. 최강훈 집행부는 이러한 약사의 역할에 대한 보다 폭넓은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 슬로건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회의 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민과 약사 직역의 접점을 늘려왔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약사사회가 염원해온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예산 재원을 위한 법이 2023년 공포되었습니다. 아울러 공공심야약국은 정부가 출범한 후 추진한 최고의 민생 규제역 신사례로 뽑히며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엘리트 체육 중심에서 생활체육으로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도핑 방지 노력을 지원함은 물론
건강하고 공정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스포츠 약사 자격 인증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기 스포츠 약사는 1177명을 배출했으며 각각 지역사회에서 스포츠 약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의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 지역사회 내 약사의 약물관리 서비스 강화, 온라인 불법 의약품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양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여 직능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약사회 제40대 집행부의 올해 회무 추진 방향과 그간 주요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대한약사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임기 2년간 발로 뛰는 회무를 바탕으로 미래 약사 직능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다는데 값진 보람을 느끼면서도 미처 해결되지 못한 몇몇 현안에 깊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한약사 문제, 약국 내 폭행 문제 등이 그렇습니다. 2024년은 제40대 집행부의 마지막 해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전국 8만 약사의 힘과 지혜를 빌려 남아있는 과업을 완수하고 약사 사회가 비상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낮과 밤 가림없이 회무에 진력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약사회 회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적인 건 뭐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정책적인 부분이고요. 또 이제 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도 정책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작년 한 해도 법 통과를 위해서 그 전해 2022년부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여기에는 저희 그 약사회의 실무진 전체 그리고 상근을 하시는 임원님들 모두들이 정말 열심히 이렇게 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약사 폭행 방지법이 지난번 국회 회기내 때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2월 회기로 이렇게 2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사 폭행 방지법 그리고 품절 수급 불균형 의약품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법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역 돌봄법 이 세 가지 법안은 저희가 약사들의 직역을 확장시키고 또 약사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국회가 끝나는 그 전까지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오늘 오전까지도 이 법의 안건이 조금 빠른 순서로다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 뜻대로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법안이 좀 빠른 순서를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급 불균형에 관한 이 법안은 특히 한정혜 의원실에서 한정혜 의원님이 정말 작년 초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서 저희 약사회와 굉장히 긴밀한 그런 협력을 하면서 9월 초에 이 법안을 발의를 했고 또 많은 그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또 법안에 대한 모두 이렇게 찬성을 하는 동의를 해주셔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잘 통과를 했고 지금 현재 법사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통과될 때까지 또 열심히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소원의 저희 정책들을 이렇게 후보자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한 정책 건의서가 이제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만들어져서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브리핑을 기자님들께 상세하게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한약사 문제라든지 뭐 이런 수급 불균형에 대한 의약품 수급 문제,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약사들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 후보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또 각 정당에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뜻을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품목에 대한 증가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품목 조정이라는 부분이라든가 품목 확대가 되는 이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부나 이런 쪽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던 부분 그쪽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좌우지간 이런 부분에서 품목 조정이 되지 않게끔 약사회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꼭 품목 조정을 안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약사회 목표입니다. 복지부하고 논의된 사항은 이미 발표된 것처럼 복지부는 약배송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복지부가 갖고 있는 현재의 공식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물론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배송에 대한 문제가 심심치 않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 플랫폼 업체가 자기네의 영업의 일환으로 이 배달이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가기 위한 어떤 일종의 전략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쪽인 면에서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확산을 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지금 비대면 진료 이 부분에 관해서 약 진료에서 처방전이 나오게 되면 그 처방전에 어떤 약이 나오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수집은 저희가 이 정도 자료면 됐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정부에게도 전달이 될 것이고 아마 그 부분은 우리 기자님들한테도 공개를 할 부분입니다. 아주 특이한 부분은 비급여 의약품 쪽의 비대면 진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의 이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진료는 약을 받는 부분이 그렇게 응급성을 띈다거나 그러지 않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이렇게 받아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대면 진료 대부분이 이런 비급여 쪽에 되고 있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약 배달을 요구한다는 부분은 좀 언어 도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약 배달 문제는 저희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 약 배달이라는 부분을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조금 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진료도 비대면으로 받았는데 약도 비대면으로 가져간다. 이 부분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될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홈페이지를 몇월 달까지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간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회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부분을 만들어 가면서 보니까 저희 그동안 약사회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굉장히 방대한 그런 자료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합하고 다시 정리를 하고
하는 과정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요. 그 부분을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난 1월 10일 날 가오픈의 형태로 해가지고 회원님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회원 신고나 면허 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님들께서 그렇게 큰 지장을 받거나 그러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혹시 생길 수 있는 오류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여러 각도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부나 분해 홈페이지하고의 연결 관계는 그 홈페이지를 연동을 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한 그런 지부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혼선이 생겨 있는 그런 부분이라 그런 것들이 정리되는 대로 그 연동을 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은 시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그 저희 그 통합 홈페이지가 완전하게 이렇게 갖춰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바로 이렇게 연동을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의의는 뭐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각자 그 시스템에 따라서 따로 들어가던 부분을 이제 아이디 하나를 가지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거기에서 알고 싶은 정보나 여러 가지를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 약사 사회가 이런 디지털화를 가거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홈페이지가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을 내는데 개입을 하자라는 부분의 얘기는 뭐 여러 번 늘상 저희도 건의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심평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모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처방을 제한한다는 이 부분이 그렇게 생각처럼 이렇게 쉬운 그런 부분은 아니고, 또 정책적으로 정부가 정해서 뭐 처방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야 굉장히 굴뚝 같고 그렇지만 이렇게 처방 제한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가고 있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이런 그 품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그리고 또 그 회사의 방침, 언제부터 생산이 가능하다든가 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서 좀 회원님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을 조금 좀 이렇게 덜 갖게 하는 부분도 이 품절약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일 수도 있겠다.